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CSS3을 활용한 동적인 스타일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강 내용으로 해당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조금 해보겠는데요. CSS3은 CSS에 대한 최신 표준입니다. 하지만 CSS3은 이전 버전에 대한 CSS와 호환되게 되고요. 추가된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죠. 이 강좌에서는 CSS3의 새로운 기능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편집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자, 편집 프로그램은 일단 이제 에디트 플러스를 저희는 이제 쓸 거고요. 간단한 편집 툴로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HTML이라든지 PHP, 자바, C 언어, C# 언어, CSS, ASP, 펄, 자바스크립트, VB스크립트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파일에서 구문 강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구문 파일을 추가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HTML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장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한 문서를 FTP 서버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FTP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브라우저를 볼 때는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편집 툴은 바로 에디트 플러스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폴더 구조를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 텐데요. 폴더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강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한글 파일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PDF 문서가 지원이 됩니다. 자, PDF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PDF 문서는 지금처럼 이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1강 내용으로 CSS3을 활용한 동적인 스타일을 배우기 라는 단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제가 있는 경우에는 HTML 소스방을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해당하는 완성된 문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문서를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제 똑같은 구조로 저희가 수업을 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만들어 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실제로 CSS3을 활용한 화려한 어떤 디자인 패턴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완료를 지금 제작을 하기 전에 편집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에디트 플러스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해당 URL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볼 때는 간단하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장보다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헥스 뷰어라든지 HTML 도움 모음, 사용자 도구, 줄번호, 눈금자, URL 강조 기능, 자동 완성 기능, 클립 텍스트, 칸 단위 선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기능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 애프터나 스튜디오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애프터나 스튜디오는 이제 대부분 기본적인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기반 하위에서는 지금처럼 aptana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에디트 툴이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기능이 지원하는 것들이 워낙에 막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유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뭐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뭐 디버깅 기능 같은 것들이 워낙에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문 오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디버깅 기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맥이라든지 윈도우,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에디터가 되죠. 자, 심플함과 막강한 기능이 매력이라서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구매 권유 팝업이 뜨긴 하지만 이제 가격을 지불하고요. 정품 유저로 등록하게 되면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브라우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해 볼 내용들은 CSS3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CSS3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튜토리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CSS3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CSS 하위에 있는 기능들 중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원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서 기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설명드렸던 CSS3에 대한 안내 정도가 될 거고요. CSS3에 대한 요건들, 추가된 요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가된 요건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CSS3에 대한 모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선택자와 같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모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와 보더, 그리고 이미지 값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체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텍스트 이펙트, 그리고 2D와 3D 변환,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다음 이제 멀티 컬럼 레이아웃, 그리고 UI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게 됐죠. 자, 간단하게 저희가 CSS3을 활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것처럼 화려한 이미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사이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로 보고 있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크롬 인스펙터를 활용한 이런 디버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디버깅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요소 검사를 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 버전 자체가 한글 버전인데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이제 디버깅 버전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요소가 엘리먼트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 부분은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요소 검사가 되고요. 뭐 북에 대한 요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건 지금처럼 그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라는 건 해당 예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스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해당하는 폰트, 사용하고 있는 폰트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한눈에 웹 구조로서 이렇게 웹 폴더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라는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콘솔이라는 효과가 있죠. 콘솔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로그를 찍거나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콘솔이라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CSS라든지 이미지가 이렇게 누락이 됐을 때 누락이 된 그런 내용들을 콘솔 결과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크롬 인스펙터는 이제 크롬 그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의 코드 게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웹 부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인스펙터에서는
웹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 하단 요소에서 요소 검사를 선택하게 되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하단에서는 요소 검사의 콘솔이 열리고 왼쪽 페이지의 HTML 소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엘리먼트와 콘솔 결과물로 이렇게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 내용을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그런 예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CSS3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CS3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동적인 효과들은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활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동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번 강좌에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CSS3을 활용한 동적인 그런 것들을 웹에서 구현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래시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플래시 자체가 하나의 이제 플러그인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웹브라우저를 느리게 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CSS3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바로 지원하는 브라우저의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i10 정도부터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타 브라우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브라우저에서 통용되는 어떤 전체적인 레이아웃감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벤치마킹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바로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간단한 어떤 로컬 메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내리게 되면 간단하게 세로 고침을 한번 하죠. 그럼 이제 자동차가 간다거나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들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되시는데, 크롬 브라우저는 간단하게 i 브라우저에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i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운 받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는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러한 우수한 그런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업데이트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OS와 관계없이 이제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크롬 브라우저의 장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간단한 로컬 메뉴를 한번 보게 되면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런 동적으로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들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자, 퀵 메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퀵 메뉴에 li의 a인데 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CSS3에서 지원하고 있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런 마우스를 올리는 동작이 만들어지면 자, 위치값이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올린 효과들을 동적으로 이렇게 CSS3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메뉴 같은 효과들은 사실 그 낮은 i 브라우저에서도 지원이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 마우스를 올린 효과에 대한 내용들은 jQuery를 활용해서 하위 i 브라우저를 대신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PC라든지 모바일을 분개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간단하게 요것만 보죠. 그래서 이제 i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낮은 i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울 내용들은 사실상의 CSS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들을 배워 나갈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낮은 브라우저, 프로젝트에서 이제 낮은 I 브라우저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jQuery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들은 간단한 CSS3에 대한 효과들, 그리고 이제 강의가 거듭될수록 점점 실무 단계에 접해 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CSS3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CSS3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CSS의 효과죠. 말 그대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까 전에 보셨던 트랜지션이라는 효과인데, 자, 애니메이션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되면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훨씬 더 동적인 효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 왠지 동작에 대한 이런 분기가 만들어졌을 때, 동작에 대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움직임이 뚝뚝 끊김 현상이 이렇게 있죠. 근데 반면에 CSS3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jQuery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엔진을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엔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만큼의 속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만큼의 지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근데 반면에 CSS3은 HTML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끊김 현상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웹브라우저는 점점 사용자 위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플래시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요. 플래시보다 더 빠른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CSS3은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저희가 보여드렸던 르노 삼성자동차 사이트를 간단하게 한번 벤치마킹 사이트로 한번 봤고요. 제가 준비한 그런 벤치마킹 사이트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이자녹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 편집 메뉴라든지 이런 펼침 효과들, 이런 것들도 CSS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해당 요소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이게 바뀐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메뉴 컨텐트 에어리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스타일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런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메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진 내용들은 대부분 요건 CSS3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밀라인으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jQuery로 활용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jQuery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jQuery 메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브랜드 기능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CSS3을 활용한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적인 효과들을 낼 때는 CSS3이라든지 jQuery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튜토리얼 사이트를 보고 이제 제작을 해 나갈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강좌에 대한 기반은 일단 이제 CSS3을 튜토리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지금처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그 강좌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그 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CSS3을 사용하지 않고 라운드를 진행을 할 때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됐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떤 벡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낼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스타일로 CSS3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1강 내용, CSS3을 활용한 동적인 스타일을 배우기 전에 강좌를 마치겠습니다.